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정을 개발했습니다. 운용 중인 고속단정은 북한 고속정보다 느리고 운용 인원들이 모두 외부로 노출되어 생존성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하부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지만 상부는 팽창식 고무보트라고 보면 됩니다. 고속단정 자체의 방호력이 거의 없는 거죠. 따라서 운용 인원들의 생존성을 높이고 방호력이 뛰어난 새로운 고속단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개념인 초고속정을 도입하는데요. 초고속정은 1990년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스웨덴의 CB90급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효용성이 뛰어나 여러 나라에서 개발했거나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2016년 자체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작고 빠르고 방호력까지 준수한 초고속정 개발을 목표로 민군 기술 협력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연구와 실패 끝에 2021년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연안 경비를 비롯해 침투, 수송, 전투 등의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 초고속정함은 시범 운용을 시작합니다. 신형 참수리 고속정, 검독수리가 40노트 74km로 해군이 보유한 가장 빠른 함정이었는데요. 초고속정은 최고 속도 60노트 110km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독수리보다 1.5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살짝 엿본 화면에서 평균 45.66노트 85km이고 최고 속도는 65.27노트 약 121km였습니다. 미국 등이 보유한 초고속정이 66노트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최고 속도를 가진 군함을 한국도 보유하게 된 거죠. 정말 기분 좋고 뿌듯하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은 2015년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 파도관통형 고속정을 배치했는데요. 최고 시속 50노트 92km로 예상됩니다. 군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북한의 고속정이 서해 청진항에서 관측되었고 꾸준한 개량 생산을 통해 동해까지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함정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인데요. 속도나 은밀성에 비해 화력이 약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2021년 북한은 함정 발사용 스파이크급 정밀 유도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은 불새 시리즈인데요. 불새 4가 사거리 4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새 5는 사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난 사거리와 빠른 속도는 한국의 근심거리였는데요. 한국 해군 신형 참수리 고속정도 속도가 느려 북한 고속정이 치고 빠지면 쫓아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에 대응할 수 있고 고속단정을 대체할 무기체계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새로운 개념의 초고속정입니다. 고속단정과 고속정의 중간 정도 위치에 있죠. 20톤급 소형 초고속정은 주로 연안에서 운용하는데요. 경비정, 침투정, 수송정 등으로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고속정은 100에서 400톤급인데요. 초고속정은 20톤 내외가 많습니다. 고속정보다 작고 고속단정보다 큰 새로운 개념의 함정이죠. 영국, 미국, 스웨덴, 러시아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 운용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고속정을 개발 운용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1990년대 영국 특수전사령부의 특수보트전대인데요. 60노트, 111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상함이었습니다. 가장 널리 보급된 초고속정은 스웨덴의 CB90인데요. 노르웨이, 멕시코,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운용 중입니다. 가격이 250에서 3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버전에 따라 최고 속도는 40에서 50노트 사이입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버전이 개량되어 지금도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길이 15.8m, 너비 3.8m, 만재 20.5톤으로 그리 크지 않은 고속 강습정인데요. 승무원 3명, 무장 병력 21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병력 수송에 많이 쓰이는 만큼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병력 수송칸의 높이가 충분해 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보병 상륙정과 같이 선수 램프도어로 오르내립니다. 미국은 UFO 함정이라 불리는 초고속 스마트 함정 M80 스틸레토를 특수부대 작전 지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을 적용해 M자형 선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도의 저항을 매우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최고 속력 50노트 92km이고 만재 60톤입니다. 미국답게 일반 초고속정의 3배 정도 크기입니다.
길이 27m, 너비 12m로 폭이 넓어 최대 12m의 파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승무원 3명, 해병 12명만 탑승할 수 있는데요. 내부에 침투용 장비를 많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척 작은 보트를 탑재할 수 있으며 상부에는 무인 헬기 착륙장이 있습니다. 한 척당 가격은 600만 달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5척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랩터급 고속해안 순찰선이 있는데요. 48노트 89km로 20노트에서 파고 4.5m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한국 차세대 초고속정을 CFRP 초고속정이라 부르는 것 들어보셨죠? CFRP는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말합니다. 탄소 섬유 복합 소재는 동일 강도에서 철보다 70%, 알루미늄보다 45%, 섬유 강화 수지보다 35% 가볍습니다. 또한 인장 강도는 철보다 10배 강합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에도 사용한 꿈의 소재죠. 그럼 왜 이렇게 좋은 소재를 쓰지 않고 철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겁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재료는 세상에서 제일 흔한 탄소이지만 탄소를 이용해 탄소섬유를 만드는 공정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시 탄소섬유와 합성수지를 혼합해 만드는 복합소재의 공정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탄소 섬유 복합소재를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초고속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선체가 크기에 비해 굉장히 가볍고 단단하죠. 이런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초고속정은 무려 60노트 이상의 속력을 냅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60노트 이상이라는 속도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60노트 이하의 고속정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60노트 이상의 배를 설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고속정이라고 하면 40에서 50노트를 말하는 것이니 얼마나 빠른지 짐작이 되시죠?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1500마력의 엔진 3개를 탑재합니다. 앞쪽에 1개, 뒤쪽에 2대가 나란히 있습니다. 엔진 하나의 무게는 1750에서 1800kg이고 길이 2.7m, 너비 1.2m, 높이 1.2m로 추정됩니다. 전체 무게가 20톤 정도이고 엔진 세대의 무게가 5.4톤입니다. 엔진 무게가 전체 무게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거죠. 특이한 점은 프로펠러의 각도를 움직일 수 있는데요. 3개의 프로펠러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방향타가 없는 대신 레저 보트가 엔진 방향을 좌우로 바꾸어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듯이 좌우로 프로펠러의 방향을 30도 조종해 배의 방향을 조종합니다. 고속을 내기 위해 수면관통형 추진기를 사용하는데요. 위로 10도, 아래로 30도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아래, 위, 좌, 우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배가 빠르게 물 위를 나아가면 물의 저항으로 배의 선수 부분이 하늘로 치솟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트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트림 현상은 프로펠러를 아래로 낮추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초고속정은 아래로 30도까지 프로펠러 각도를 낮추어 트림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선수의 각도를 1, 2도 내외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림 현상을 최소화해 배의 선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선수에 의해 앞쪽 시야를 가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죠. 조타실은 방탄판과 방탄유리를 장착해 운용인원들의 생존성을 보다 높였는데요. 2016년 목표 성능을 보면 군수용에 한해서 방탄 능력을 NIJ 레벨 3을 목표로 했습니다. NIJ 레벨 3은 7.62mm 탄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7.62mm 탄은 K16 기관총, M60 기관총 등에 사용됩니다. C 스테이트 2에서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이고 4에서 작동 가능, 6에서 생존 가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C 스테이트 2는 파고 0.1에서 0.5m, 4는 1.25에서 2.5m, 6은 4에서 6m입니다. 따라서 파고 2.5m까지는 무리 없이 작전 수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무장은 조타실 위에 12.7mm나 30mm 원격 사격 통제체제를 일문, 좌우연에 7.62mm 기관총 2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미갑판에는 지대함 로켓인 비궁이나 상륙용 고무보트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비궁은 최대 사거리 8km, 무게 15kg에 불과한 저가형 70mm 유도로켓입니다. 저가형이지만 군은용 평가에서 최대 사거리 8km에서
고속 기동하는 표적을 100% 명중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마덱스에서 무인 수상정 해검2에 비공으로 보이는 다연장 로켓탄이 장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대함으로 개발되었지만 함대함으로 개량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검2에 8발 발사대가 장착되었는데요. 초고속정은 해검2보다 2배가량 크기 때문에 최대 16발 발사대 장착 가능해 보입니다. 초고속정은 개량을 통해 무인 수상정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체는 30년간 내구연한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화재와 충격에 강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함정의 90%는 500톤 미만의 고속정인데요. 초고속정이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 북한 고속정들이 감히 한국 영해에 들어오지 못하겠죠. 초고속정의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